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4년 제5회 특수용접 기능사 기출문제 31번부터 60번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시고요. 자, 30번. 용접 후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용접 후 변형 교정법. 박판에 의한 점수축법. 점수축이라는 거는 지름 20에서 30mm 정도 되고요. 요만하게. 그리고 가열 온도 500에서 600도로 가열을 해서 가열시킨 다음 바로 순행을 해서 변형을 교정을 시켜주는 방법. 형제에 대한 직선수축법. 직선수축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열을 가했다가 순행을 시켜주는 거 직선수축법. 가우징법은 먼저 4번부터 할게요. 롤러에 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진 애들이 있으면 롤러에 걸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빳빳하게 펼쳐지겠죠. 가우징법은 따내거나 파내거나 하는 애들이죠. 변형 교정하고는 아예 거리가 있습니다. 가우징은. 자, 그 다음에 32번. 용접 전압이 25V. 용접 전압이 25V, 용접 전류가 350A, 속도가 40cm/m인 경우 이별량은 얼마인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용접 이별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V분의 62I. V가 용접 속도고요. V가 용접 속도고 용접 전류가 I. E가 전압.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V가 속도니까 40분의 60은 상수니까 곱하기 2. 전압 25 곱하기 전류 350.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답은 13,125J/S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32번의 답은 4번. 공식. 용접 이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33번. 용접 이음 준비 중 홈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홈 가공. 뭐 V홈, H형 홈, U형 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홈 가공. 용착량이 많을수록 일단 이렇게 보시고 틀린 거는 용접 균열은 루트 간격이 넓을수록 많이 발생해요. 많이. 크게 발생합니다. 용착량이 많을수록 응력 집중이 많아지므로 요것 때문에 균열이 많이 생기죠. 왜냐? 이렇게 떨어진 거라. 이렇게 떨어진 거라. 여기에 쇳물이 붙어져야 될 양이 여기가 훨씬 많아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수축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훨씬 많이 발생해요. 균열이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넓을수록, 루트 간격이 넓을수록. 그래서 답은 3번. 자, 34번. 그림과 같이 용접선의 방향과 하중의 방향이 직교한 필릿 용접은 직교한 필릿 용접. 직교. 요게 용접부죠? 직교. 요게 용접부니까 직교. 전면 필릿 용접이죠. 전면 필릿 용접. 측면은 평행합니다. 평행. 직교가 아니고 평행. 용접부가 이렇게 하중의 방향도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거. 경사 필릿은 말 그대로 비스듬하게 연결된 거. T형 필릿은 이거죠. 이거 T형 필릿. 이 부분. 자, 틀린 건 전면 필릿 3번. 자, 35번. 자, 아크 플라즈마는 고전류가 되면 방전 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과 전류의 작용으로 아크의 단면이 수축된다.
그 결과 아크 단면이 수축하여 가늘게 되고 전류 밀도도 증가한다. 이와 같은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가늘게. 아크 단면이 수축하여 가늘게 된다. 자장. 핀치 효과. 이렇게 되죠. 자기적 핀치 효과. 고전류가 되면 방전전류에 생기는 자기장과 전류의 작용으로 인해 단면이 수축된다. 핀치 효과. 자기적 핀치 효과가 됩니다. 아크 플라즈마는 자기적 핀치 효과와 열적 핀치 효과를 이용을 해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가 나오면 자기적 핀치 효과, 열적 핀치 효과 나오면 아 플라즈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36번. 안전보호구 구비 요건 중 틀린 것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죠. 착용 강편해야겠지요. 당연히. 품질 당연히 양호해야겠고요. 끝마무리 양호해야 되고 위험 이해 요소의 방호 성능이 좋아야죠. 당연히. 방호 성능이 좋아야죠. 36번은 4번. 자, 37번. 피부과크 용접기를 설치해도 되는 장소는 먼지가 매우 많고 옥외에 비바람 치는 곳. 먼지가 매우 많다. 먼지가 많으면 스파크로 인해 화재가 나죠. 그리고 비바람 치는 곳. 전기를 사용하는데 비바람이 친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수증기 또는 습도가 높은 곳. 전기하고 물하고는 상극이죠. 폭발성 가스가 존재하지 않는 곳. 이게 맞는 거고. 진동이나 충격도 안 받아야겠고. 37번도 보시면 3번이 답입니다. 38번.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복합와이어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합와이어가 안에 용재가 들어있는 와이어를 복합와이어라고 해요. 자, 시관상 와이어는 없습니다. 자, 복합와이어 구조. 안쪽에 자, 보통 여기 요놈이 와이어라고 와이어 단면이라고 치면 안에 플럭스, 용재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복합와이어라고 하는데 단면을 잘랐을 때의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은 C관상, 아코스 S관상 SCG 이거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9번. 다음 중 비파괴 검사가 아닌 것은 요 문제도 엄청 나오죠. 초음파 시험 UT, 침투 시험 PT, 누설 시험 LT, 피로 시험은 파괴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파괴 시험으로. 그 답은 2번. 피로 시험. 반복 하중을 받을 때 응력과 반복 횟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검사, 피로 시험. 자, 40번. 다음 중 화재 폭발의 방지 조치가 아닌 것은? 자, 답은 1번. 가연성 가스는 대기 중에 방출시킨다. 언뜻 보면 맞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면은 폭발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죠. 피해 범위가. 그래서 답은 1번. 용접 작업 부분에 점화원 두면 안 되겠죠. 가연성 가스 누설 안 되게끔 이거는 해줘야 되고 배관 또는 기기에서 가연성 가스의 누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되고. 40번은 1번입니다. 자, 41번.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 미그 얘기입니다. 용접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미그 이너트 가스,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애죠. 알곤, 헬륨, 네온. 그 방풍 대책 필요해야죠. 그리고 티그 용접에 비해 전류 밀도가 높아 용융 속도가 빠르고 후판 용접에 적합하다. 이건 맞는 말이네. 이게 2번이네. 후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 각종 금속 용접이 가능하지요. 특히 비철금속 용접에 적합합니다. 자, 티그 용접의 전류 밀도가 속도가 느리다. 빠르죠. 전류 밀도가 높아서
용접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틀린 건, 자, 옳은 것은 2번. 자, 42번. 가스 절단 작업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42번에 가스 누설의 점검은 수시로 해야 하며 간단히 라이터로 할 수 있다. 가연성 가스에다가 라이터로 불 붙이면 그건 죽자는 거지요. 비눗물 검사. 가스 누설 검사는 무조건 비눗물 검사입니다. 무조건 비눗물 검사. 무조건 비눗물 검사. 그래, 틀린 게 1번이겠지. 자, 43번. 본 용접의 용차법 중 각 층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린답니다. 전체 길이를. 각 층마다 했으니까 일단은 다층이 되겠죠. 다층 용착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다층. 각 층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린다. 덧쌓올림법, 빌드업법. 답은 3번이 되죠. 44번. 티그 용접 시 텅스텐 전극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아크를 끄는 후 전극의 온도가 얼마일 때까지 불활성 가스를 흐르게 하는가? 자, 텅스텐 전극의 온도가 300도 정도 될 때까지 후기가스 유출 시간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후기가스 유출 시간이 뭐냐? 용접을 시큰했어요. 용접 시큰하고 용접을 끝냈습니다. 아크를 끊었어요. 종료를 했어요. 그렇다고 가스가 바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 모재의 비드와 전극봉이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산소를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산화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알곤가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후기가스 유출 시간이고 전극의 온도가 약 300도 정도 될 때까지는 후기가스 유출 시간을 잡아줘야 된다. 텅스텐 전극이 되게 빨리 열전도 빨리 식어요. 자, 45번. 연납과 경납을 구분하는 용융점은 몇 도인가?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450도를 기준으로 해서 450도 이상이면은 경납, 450도가 안 되면 연납. 자, 46번. 용접 후에 은점을 일으키는 주요 원소. 은점. 수소. 저 수소가 구조상 결함에 여러 가지의 뭐 있죠. 기공, 뭐 피트, 또 뭐 많죠. 언더컷, 오버랩부터 시작해서 용입불량. 수소가 이 구조상 결함의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점 같은 경우는 수소가 원인이죠. 수소가. 백점, 은점, 기공, 헤어크랙, 선상부직의 원인, 지연균열의 원인. 수소. 자, 47번. 교류아크 용접기 종류가 아닌 것은? 가동 철심형 코일형 가포화 리액터형 하나 더 있죠. 탭전환형. 총 4개가 있고. 직류아크 용접기 종류에 정류기형이 있고 발전기형이 있다. 2개. 그게 아닌 것은 4번이죠. 48번. 티그 용접에서 전극봉의 마모가 심하지 않으면서 청정작용이 있고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용접에 가장 적합한 전원 형태는? 전극봉의 마모가 심하지 않으면서 청정작용이 있다. 그럼 일단 전극성은 아니에요. 고주파교류. 역극성을 해도 청정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역극성 하면은 플러스 쪽이 전극이 되죠. 마이너스 쪽이 모재가 되고요. 그 플러스 쪽이 약 70% 정도의 열량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역극성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청정작용이 있긴 하나
전극봉에 열이 많다 보니까 전극봉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저 역극성은 잘 안 쓰고요. 교류는 일정 시간 50대 50이죠. 이렇게 계속 흘러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전극봉 소모가 직류보다 역극성보다는 전극 소모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 교류를 사용을 한다. 답은 3번이 된다. 자, 위에 보시면 청정작용은 직류 역극성에서 최대이나 전극봉의 소모가 많기에 고주파 교류를 사용한다. 자, 49번. 자, 일렉트로 슬래그 아크는 빼야겠다. 이놈은 빠져야죠. 일렉트로 슬래그의 용접이죠. 자,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에 대한 설명 좀 맞지 않은 것은? 자, 답은 4번이랍니다. 4번. 자. 용재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아크 용접이 아니에요. 전기 저항열을 이용한 용접, 슬래그 내에 흐르는 저항열을, 용융 슬래그 내에 흐르는 저항열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는 직류를 사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류를 사용하는 게 더 낫죠. 저항열이면. 용착량은 90%다. 이거는 뭐 용착량은 거의 100%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답이 틀린 것은 49번에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50번. 용접 결함의 종류가 아닌 것은 기공, 원더컷, 균열, 뭐 피트, 선상 조직, 오버랩 등등 많죠. 용착 금속은 용접을 했을 때 생겨진 이 비드에 들어간 금속, 용착 금속. 자, 뭐 용착 금속은 용접봉이 녹아 용융지에서 굳어진 것, 비드를 얘기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51번. 그림과 같은 양면 용접부 조합 기호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유형입니다. 유형. 근데 양면이죠, 양면. 유형이 양면 유형. V형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V형이 되죠. 양면 V형. 넓은 루트면이 있는. 넓은 루트면이 있는 양면 K형이다.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K형. 그 양면 유형 맞대기 용접. 51번에 이렇게 합니다. 양면 U형이랑 H형이랑 뭐 똑같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52번. 그림과 같은 경유 서비스 탱크 지지철물의 정면도와 측면도다. 모두 동일한 기역자 형광일 경우 중량은 약 몇 킬로그램 볼슨가? 단, 기역자 형광 미터당 중량은 4.43이래요. 정면도와 측면도에서 좌우 대칭이다. 자, 이놈에 대한 입체도를 그려보면 요거 먼저 해야겠네요. 입체도를 그려보면 아이고, 이거 너무 했네. 오케이. 다시 그릴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가 보시면 각각 4개씩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각각 4개씩 들어간다는 거지. 각각 4개씩. 그렇게 하면, 자, 1300짜리가 4개 들어가요. 1300 곱하기 4, 5200. 자, 일단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1000짜리가 4개 들어갑니다. 4000. 그 다음 700짜리가 4개 들어가요. 2800. 셋을 합하면 12000mm, 12000mm. 형광이 필요하고, 문제에서 미터당 무게가 미터랬죠, 미터. 미터가 4.43kg라고 하니까 12000mm를 미터로 환산을 해야겠죠. 미터로 환산하면 12m가 돼요. 12m가. 그러니 킬로당 4.43kg를 했으니까 미터당 12 곱하기 4.43을 곱해버리면 53.16kg이 된다는 거. 그게, 자, 그러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53번. 삼각곱으로 정투상한 아래 도면에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가장 적합한 평면도는? 자, 정면도랑 평면도, 우측면도를 보셔야 돼요. 53번. 정면도와 우측면도. 요 놈을 잘 보시면, 자, 일단 요 경사진 부분. 우측면도의 요 부분이 경사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면도의 뒷부분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경사지게 되는 거지. 정면도의 뒷부분. 그 얘네들은 정면도가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뒷부분이 앞으로 와 있죠. 그래서 2번, 3번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을 거. 요렇게 보면 요 부분. 점선으로 나와야겠죠. 이 끝까지 나와야지. 근데 여기가 끊어졌어요. 이거는 하다 마른 거죠. 그러다 보니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자, 54번. 도면에 그려진 길이가 실제 대상물의 길이보다 큰 경우. 척도의 종류. 실물의 크기보다 큰 경우. 배척이죠, 배척.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축척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배척이 있으면 중간에 슬러시를 해서 분수로 만들어준대요. 분수로 만들어요. 2분의 1. 물체를 2분의 1, 50% 줄여서 그리는 거. 얘는 2죠. 물체를 2배로 크게 그리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5번. 대상물의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한다. 보이는 부분. 외형선이죠. 외형선. 굵은 실선 사용하는 외형선. 선의 우선순위에도 외형선이 첫 번째입니다. 자, 56번. 기계제도의 치수 보조 기호 중에서 S파이는 무슨 뜻을 하나? S가 들어가면 9를 뜻해요. 9. 3차 원정이 9. 파이는 지름이죠. 9의 지름. SR이 9의 반지름이니까 S파이는 9의 지름이 되죠. 56번에 1번이고요. 57번은 그림과 같은 관 표시 기호의 종류는? 자,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걸 플렉시블이라고 합니다. 플렉시블. 그 휨관 조인트, 휘어진다고. 휘어지는 관 조인트라고. 플렉시블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자, 58번. 재료 기호가 SM400C라고 표시됐을 때 이는 무슨 재료인가? 이렇게 돼 있죠. 용접 구조의 나반 강제. 답은 2번이고. 자, SM400C면은 400은 뭐겠어요? 최저 인장 강도겠고. 숫자가 3개 붙어 있어요. 3개 붙어 있으면 최저 인장 강도. C는 B, A 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 놈은 그 금속에 대한 용접성을 얘기를 합니다. 용접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위에 기계구조형 탄소강제 보면 얘도 SM이에요. 대신에 빵빵 숫자가 2개 들어가네. SM45C라고 되어 있다. 이러면 기계구조 탄소강제 탄소 요 C가 탄소를 뜻해요. 탄소 함유량이 0.45인 기계구조용 탄소강제라는 겁니다. 그 숫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또 명칭이 틀려지니까 잘 봐두시길 바래요. 자, 59번. 회전도시 단면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전도시 단면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90도 회전해서 단면을 이렇게 했으면 이게 뭐 각 파이프인지 원봉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자른 부분의 단면을 90도로 회전해서 표현을 해둔 거 회전도시 단면도. 그 외부는 굵은 실선, 내부는 가는 실선으로 도시를 해줘야 됩니다. 외형선은 외형에만 하는 거죠. 근데 보면 굵은 실선을 사용해서 그래. 나눠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 60번. 아래 그림은 원뿔을 경사지게 자른 경우이다. 잘린 원뿔의 전개 형태로 가장 옳은 것은? 잘린 원뿔의 전개 형태. 보통 원뿔을 자르면은 아래쪽은 이렇게 원호 모양이 나와요. 원호 모양. 얘네들은 다 기둥, 직선, 아래쪽이 직선이면 다 기둥이에요, 기둥. 원호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0번에 1번. 자, 이렇게 해서 특수영접 14년 5회를 다 풀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15년 특수영접 기출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